그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유난히 밝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출장이 잡혔어. 이번엔 좀 길어 이틀 정도. 저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고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한 부부처럼 인사를 나눴고 저는 그날도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늦게 잡히면서 집에 돌아가기 어려워졌고 근처 호텔을 급하게 예약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프론트에서 키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는 사람, 아내였습니다. 출장 간다던 아내가 같은 호텔, 같은 층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있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사업을 도와주던, 제 통장까지 맡겨도 된다고 믿었던 사람, 제 후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서 있었고 그 후배는 아무렇지 않게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 친형이었습니다. 그날 그 방 안에는 아내, 제 후배, 그리고 제 형까지 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감정이 멈춰버렸습니다. 형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거였잖아.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몇 년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연체 관련 안내드립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이미 수천만 원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은 모두 아내와 그 후배에게 흘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걸.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통화 기록, CCTV, 호텔 기록, 그리고 그들이 나눈 메시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부모님, 형, 아내, 그리고 그 후배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모인 그들 앞에서 저는 조용히 영상을 틀었습니다. 호텔 복도 CCTV, 통장 거래 내역, 메시지 캡처 모든 것이 화면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저는 이미 모든 법적 조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재산, 통장, 계약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지만 끝내는 선택은 내가 한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돌직구 인생.